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맛보고 나만 알고 싶은 명품 디저트의 끝판왕. 달콤한 행복을 건네는 디저트들 속엔 누군가의 땀과 눈물, 인생이 담겨 있는데요. 때로는 달달하고 때로는 쌉싸래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봅니다. 대전 도심의 한 디저트 가게.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자태와 색감을 뽐내는 디저트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보기에도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먹나요? 감탄 절로 나게 하는 금손의 주인공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저희 디저트 마음에 드시나요? 저희가 12년째 디저트 카페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이쁘다고 많이 해주시고 많이 따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단골분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손님 이 많은 다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제자고요. 저희 스승은 저희 아내랍니다. 두 분의 이 사랑이란 게서 더 예쁘고 달콤할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부부가 함께 만들어 더 아기자기 사랑스럽게 느껴지나 봐요. 그런데 종류도 다양하네요. 이 중에 특히 사랑받는 디저트는 뭔가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디저트는 화이트 초콜릿 치즈 타르트입니다. 화이트 초콜릿 치즈 타르트는 밑에 층하고 위에 층이 전부 치즈로 이루어져 있어요. 젊은 여성분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되게 부담 없이 좋아하시는 치즈 타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뭐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바로 레드 버라이어티입니다. 만드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디저트로 옷을 살짝 갈아입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라즈베리하고 천연 장미, 리치 세 가지 조화로 크림을 만들었고요. 여성분들이 드셨을 때 입안에서 되게 장미향이 나는 화려한 디저트거든요. 그리고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특별한 아이예요. 예, 저의 선택은 바로 오페라 케이크입니다. 오페라 케이크는 그 에스프레소가 들어가서 쌉쌀한 맛과 진한 초코 맛을 층층이 쌓았기 때문에 겨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디저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손재주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다는 김지혜 대표. 미술 전공자답게 미적 감각을 최대한 녹여내고 있는데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도 한몫하고 있죠. 제품 하나가 완성이 돼서 시판이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요. 스케치도 떠보고 그리고 또 그 스케치 뜬 걸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맛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려고 여러 번의 이제 작업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거친 다음에 실패한 거는 바로 폐기가 되는 거고 마음에 들 때까지 일단은 시도를 계속 해봐요. 그래서 제가 구상한 것하고 실제로 나온 제품이 일치가 됐을 때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1년이 넘게 작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하나 창작물이고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아이 같은 느낌이 들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비록 작은 디저트지만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듯 정성을 다하는 김지혜 대표. 이맘때 특히 사랑받는 딸기 타르트를 만드는 중이라네요. 안쪽은 일본 작업을 남편분 같이 안 하시네요? 일정의 숙련도가 필요한데 아직 신랑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신랑이 작업을 해놓으면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서 그냥 제가 빨리 하는 게 나아서 지금 신랑은 작업을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열심히 가르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있네요.
아직 실력은 부족해도 아내를 보조하는 역할만큼은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답니다. 오븐에 구운 타르트 쉘에 조심스레 딸기 필링을 얹는 남편. 지금부터 딸기 타르트의 데코를 시작할게요. 이 크림은 크림치즈와 생크림 그리고 약간의 설탕, 바닐라가 들어간 바닐라 크림치즈입니다.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딸기를 잘 세워주는데요. 데코레이션 된 딸기 위에 광택을 더하기 위한 광택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딸기 타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촉촉한 딸기 위에 하얀 눈이 내렸네요. 남편분은 나도 얼른 배워서 좀 이렇게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예, 저도 빨리 열심히 더 노력해서 그 안사람보다 더 뛰어난 파티시에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봐. 내가 팍팍 밀어줄게. 고맙습니다. 사실 남편이 이 일에 합류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아내가 밤낮 없이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힘이 돼주고 싶었던 거죠.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돕고 싶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항상 노력하고 또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큰 것을 보고 안사람 아주 잘 만났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뭐 다른 것도 잘하세요? 예, 요리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아주 항상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아내. 남편은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네요. 그런데 세상에 쉬운 일이 없겠지만 부부 또한 고민이 많답니다.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소비자들한테 뒤처지기 쉬운 업종이고요. 저보다 어리고 더 잘하고 더 재능이 많으신 분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예. 근데 그게 참 쉽진 않네요. 슬럼프가 왜 없었겠어요. 몇 년에 한 번씩은 슬럼프가 꼭 와요. 내일이라도 때려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항상 옆에서 신랑이 잘한다 응원도 해줬고 또 그러면 안 된다 채찍질도 해주고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슬럼프도 있지만 이로 인해 얻는 행복이나 성취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힘으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디저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리고 서로가 있었기에 지금껏 버텨올 수 있었죠.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내일을 향한 기대와 설렘은 부부에게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들에게 디저트는 어떤 의미일까요? 디저트는 저한테 사계절인 것 같아요. 봄의 느낌, 여름의 느낌, 가을의 느낌, 겨울의 느낌이 다 틀린 것처럼 만들 때마다 그 느낌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변화무쌍하고 사계절을 저하고 함께 하고 모든 걸 여기에 걸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계절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거, 그리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옆에서 같이 화이팅 하자고요. 그래요. 우리 앞으로도 힘들 때 서로 격려해주면서 열심히 합시다. 좋을 땐 함께 웃고 힘들 땐 다독이며 디저트에 인생을 건 부부. 깊고 진한 그들의 디저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디저트계의 또 다른 금손을 만나봅니다. 주택가 사이 말끔한 외관이 눈길을 끄는데요. 한식 디저트 카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한식 디저트 카페를 하고 있는 김남희입니다. 한식 디저트 카페요?
네, 제가 사실은 그 떡 강의도 좀 많이 하고 교육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떡 맛도 좀 알리고 또 우리 떡이 모양도 이쁘고 뭐 어떤 디저트 카페에서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떡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는 편견은 그만. 커피나 차와 곁들여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카페를 열게 됐다는데 반응도 좋다네요. 그런데 혼자 힘들진 않으세요? 사실은 이 카페는 저 혼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함께하는 저희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남희 위원장님의 딸 김윤진입니다. 그럼 모녀가 같이 하는 거예요? 4년 전부터 조금 재능도 보이길래 제가 교육도 시키고 서울로 또 유학도 보내서 그 전수자로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사실 김남희 대표는 떡 명장이기도 한데요. 떡의 고수들만 출전한 명장대회에서 수상도 했고요. 한식과 떡 분야에선 실력자로 소문이 나 있답니다. 5년 전부턴 딸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6개월 전엔 함께 이 카페를 열게 됐죠. 명장의 손맛이 빚은 깊고 은은한 맛이 돌아서면 또 생각난다는데 떡 소개 좀 해주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가 맛있잖아요. 계절에 맛있는 그런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설기 종류는 사계절에 맞게 이렇게 조금 돌려서 만들고 있고요. 종류가 많지 않은 대신에 떡에 좀 자주 변화를 주려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따님이 만든 떡도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만든 초코 단자예요. 둥글 단을 따가지고 둥근 떡이라고 해서 찹쌀떡이랑 제일 비슷한 떡인데 안에 초코칩을 넣어가지고 제 나이 또래의 좀 젊은 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떡 위주로 만들고 있어요. 골고루 사랑받고 있지만 특히 사랑받는 떡이 있대요. 꾸준히 이렇게 찾는 떡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단호박 팥고물 시루떡이에요. 그거 한번 제가 찌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해먹는 맵쌀이고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불려가지고 가루낸 거거든요. 팥을 삶아서 떨거나 어떤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그 성분을 한번 버린 다음에 다시 삶아가지고 말려서 가루를 낸 거예요. 이때 단호박 등장. 소금 간 한 맵쌀 가루를 버무릴 때 물 대신 단호박으로 수분 조절을 한다네요. 가루의 상태를 봐가며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이제 체에 내려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수분이 잘 맞았다 생각이 드시면 이제 앉혀볼게요. 이걸 바닥에다가 예쁘게 살살살 공기와 함께 이렇게 뿌려주셔야지 떡이 폭신하고 맛있어요. 팥가루 위에 버무린 맵쌀가루. 그 위에 다시 팥가루를 뿌려줍니다. 팥에 둘러싸인 단호박떡. 기대되네요. 이제 불 위에 올려서 찌는데요. 오랜 시간 찌는 분들도 있지만 김남희 명장은 짧은 시간 안에 찌는 것이 특징이라네요. 드디어 완성! 단호박 품은 노란 빛깔에 식감도 부드러워 보이죠? 김남희 명장이 자부하는 또 하나. 정성을 들여서 떡을 재료를 준비하고 찌면 한 2, 3일 동안 굳지 않고 그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왜 생목 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드시면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삶아서 버리면서 조금 귀찮더라도 손 한 번 더 가고 더 정성을 들이는 게 저만의 비법입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오랜 노력을 통한 숙련된 기술과 감각, 떡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그만큼 인정받는 거겠죠. 워낙 음식 솜씨가 좋았던 김남희 명장. 전업주부로 있다 떡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대요. 먼 길 마다 않고 열정을 다해 공부한 덕분에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됐죠. 이제 그 열정은 고스란히 딸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정통떡을 만든다면 딸 윤재 씨는 다양한 시도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요. 브라우니를 굽는 틀에 떡 반죽을 넣는 것도 재미있죠? 엄마는 딸의 실력이 흡족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딸아이가 고객님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막 잘해드리고 싶은 건 저보다 딸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혼내요? 더 혼내시잖아요. 더 잘하라고. 어쨌든 네가 맛있게 잘 만들어야 너가 행복하거든, 음식을. 잠깐만요. 너무 간지러워서. 그 엄마 몰래 말초대로 하면 안 돼? 진짜 빨리. 알콩달콩 영락 없는 엄마와 딸 사이네요. 하지만 떡 앞에 서면 세상 그 누구보다 엄하고 혹독한 스승이랍니다. 저희 엄마의 너 나가 너 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때 좀 마음 상처를 받고 진짜 나갔었거든요. 제가 배운 게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다시 들어왔다가 또 똑같은 걸로 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엄마는 3아웃까지 바라시고 있고 저는 이제 끝까지 버텨보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거의 피눈물 나기 직전까지 눈물은 정말 많이 흘렸었어요. 엄마는 타고난 금손, 저는 타고난 가시손에 정말 노력하는데 그런 게 약해요.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엄마는 거기에 더 미치지 못하니까 네, 그게 조금 속상해요. 자기 딴에는 뭐 야속하기도 하겠죠. 근데 제 딴에는 또 이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포기할까봐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 다시 또 생각나서 들어올 거고. 그래서 제가 3번은 굉장히 엄하게 한번 해보자. 근데 잘 하더라고요. 딸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딸아이 뒤에 엄마가 있다 그게 아니라 제 뒤에 딸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좋을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이 찰떡처럼 끈끈하고 쫄깃한 사이가 엄마와 딸 사이겠죠. 그런데 딸이 만든 찰떡 먹음직스럽네요. 잘 된 것 같아. 엄마가 혼내서 속상했어? 응. 근데 오븐 찰떡 맛있으니까 어때? 좋아. 그치? 이렇게 좋으라고 야단친 거야. 그래도 좀 칭찬 좀 해줘. 오븐 찰떡 너무 잘 구웠다. 칭찬했지? 근데 엄마는 떡을 이렇게 맨날 드시는데도 아직도 맛있어? 엄마는 이거 만드는 사람이 자꾸 맛있어서 또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고객님들도 꾸준히 찾아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정진하는 거고 또 더 많이 야단치는 거고. 잘 버티고 네, 다 고마워. 알아주겠지. 화이팅! 늘 우리 곁에 있는 떡. 친근하고 맛있는 떡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그날까지 정성을 다하겠다는 모녀. 그들의 동행에 응원을 보냅니다. 디저트계의 금손을 찾아 또 다른 곳으로 향했는데요. 주택가 골목. 깔끔하고도 세련된 가게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달콤한 디저트를 파는 곳이라고 해서 왔어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한마디로 동서양의 만남? 현대와 전통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각양각색 다양한 디저트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약밥이네요? 떡을 파는 곳인가 했더니 쿠키도 있네요. 고객님들께서 보시면 이게 떡이야? 빵이야?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찹쌀 브라운이라는 제품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찹쌀에 다크 초콜릿을 집어넣어서
브라운이지만 떡으로 만든 브라운이라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는 제품 중에 하나랍니다. 딱 한 입 베어놓으면 쫀득쫀득한 식감이 찹쌀하고 같아서, 그리고 오븐에 구운 찰떡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젊은 층들도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달지 않아서 좋아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바로 짠! 쌀로 만든 고구마 쌀빵입니다. 겉에는 찹쌀로 되어 있고요. 속 안에는 정말 진짜 고구마가 들어있어서 한 입 베어놓으면 고구마 떡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렌즈에 30초만 데워 드시면 따끈한 고구마처럼, 군고구마처럼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예요? 빵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친숙해 있는 반면에 떡은 잔칫날이나 행사 때만 쓰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손쉽게 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게 빵 같은 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재료는 기본, 달고 자극적인 맛 대신 담백하고도 적당한 단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네요. 손님이 오셨나 봐요. 어서 오세요. 날씨는 추운데 어떻게 잘 오셨어요? 춥네요. 판매 공간 뒤에 떡을 만드는 공간이 숨어 있었네요. 오늘은 바나나 떡을 배워볼 건데요. 바나나 우유에 치즈 가루를 넣어서 색을 낸 다음에 우리가 바나나 틀에 쪄서 가운데 필링을 넣어서 한번 맛있게 쪄볼 거예요. 수업도 하시나 봐요. 그럼 이름도 재미난 바나나 떡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볼까요? 먼저 바나나 우유와 치즈 가루로 색을 낸 맵쌀 가루를 틀에 올려줍니다. 다들 떡 만드는 재미에 흠뻑 빠지셨네요. 떡은 부드럽고 촉촉해서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꼭 이제 떡을 찾게 되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자꾸만 위장병만 걸려가지고 쌀케이크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엔 몰랐는데 점점 더 우리 떡이 좋아지더라네요. 그런데 어떻게 수업까지 참여하게 되셨어요? 오다가다 지나가다가 이제 늘 봤으니까 오란다 강정을 사 먹어봤는데 맛있고요. 또 그걸 또 선물로 갖다 주면 반응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씩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 고3 때 한 2년쯤 전인데요. 그 초코 브라우니, 찹쌀 초코 브라우니를 우연히 사갖고 갔는데 남자아이인데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조금이라도 좋고, 그리고 만들어서 선물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요즘 새로운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다는데요. 이제 가루 위에 바나나 필링을 올리고 다시 한번 가루를 덮은 후 쪄주면 금세 완성되네요. 바나나를 꼭 닮았는데 맛은 어떨까요? 안 달고 너무 맛있어서 우리 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남편 좀 갖다 줘, 남편. 남편 살쪄서 안 돼요. 빼빼 마르면 우리 아들 좋아해. 딸, 오늘 간식은 바나나. 아들 금요일날 만나 맛있게 해줄게. 우리 건강하고 맛있는 떡 먹고 힘내시라. 취미로 시작했다 그 매력에 빠져 본격적으로 떡을 만들게 됐다는 홍민영 대표.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를 일으켜준 것도 떡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제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나서 제 일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2명의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막막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빨리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저도 제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좀 더 매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떡을 만들고 가르치며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죠. 특히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요. 꾸준히 나눔과 기부를 이어오고 있대요. 그런데 요즘 뭔가에 빠져있다는 그녀. 지금부터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애정하는 앙금플라워 떡케이크와 화과자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천연 가루를 섞어서 빨주노천 파란보로 이렇게 색을 내서 저희가 앙금꽃을 만들고 있어요. 요거는 백년초 가루, 이건 비트가루, 이건 녹차가루, 이건 치자가루입니다. 앙금은 완두콩을 찌면 진익이면 하얀 색깔 앙금이 나오잖아요. 그 앙금에다가 천연 가루를 섞어서 색을 냅니다. 백년초는 분홍 색깔을 낼 때, 그리고 주황 색깔을 낼 때 같이 쓰이기도 해요. 어때요? 너무 이쁘죠? 천연 가루라서 인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색감이 은은합니다. 이제 원하는 색깔의 앙금을 만들어 꽃을 장식해줍니다. 그런데 꽃술에 꽃잎에 정교하네요. 금방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색감을 예쁘게 내고 꽃이 밉더라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손재주 있는 분들이 더 잘하시겠죠? 아니에요. 여기 오신 수사 선생님 중에서 재주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모두 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우와, 꽃이 활짝 폈네요. 꽃을 보기 힘든 계절인데 색색의 화려한 꽃들을 보니 마음까지 화사해집니다. 요 녀석들 또한 꼭 소개하고 싶다는데 이거 먹는 거 맞죠? 보기만 해도 상큼하고 깜찍한 화과자입니다. 원래 화과자의 원조는 일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쌀과 찹쌀과 그리고 앙금을 섞어서 만든 제품 중에 하나예요. 새로 인사 자리 가는 곳에 또 특별한 선물을 찾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대요. 찹쌀가루와 앙금을 섞어 색을 넣고 반죽 후 원하는 재료에 소를 넣어 말아주고요. 삼각봉이나 도구를 사용해 모양을 내주면 됩니다. 여기도 소담한 꽃이 피었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만큼은 이 디저트로 달콤한 사치를 누려보고 싶네요. 이걸 만든 이는 얼마나 뿌듯할까요? 아마 무미공조한 삶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늘상 똑같은 생활의 연속이었겠죠. 떡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좁은 공방에서 시작해 많은 노력과 땀으로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홍민영 대표. 그녀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사실 목표가 생겼어요. 이제 큰 데로 오다 보니까 월세도 많이 나가잖아요. 10년 동안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건물을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모닝 빵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모닝 떡이 그 자리를 차지할 그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해서 만들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둡고 우울한 요즘, 자신만의 노하우와 정성이 담긴 디저트로 위로와 행복을 주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이 행복해야 먹는 사람도 즐겁다는 철학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